이번 시즌이 시작된 후 토트넘의 스쿼드를 두고 가장 말이 많은 선수가 브레넌 존슨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중용하는 상황에 존슨이 중요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어이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존슨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나 언론 매체들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쟁입니다. 시즌 초반에 계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존슨을 빼야 한다는 의견부터 손흥민에게 존슨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는 뉴캐슬전에도 존슨이 우측 윙어로 손흥민과 3톱을 이룰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력 언론들까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짜 손흥민에게 존슨이 없으면 안 되는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을까요?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뉴캐슬입니다. 토트넘은 9월 1일 오후 9시 30분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를 가집니다. 지난 에버턴전 4대0 대승 기운을 이어가려면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맞대결에서 뉴캐슬의 왼쪽 측면을 초토화시킨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에버턴을 홈으로 불러들여 손흥민의 멀티골 폭발로 4대0으로 완파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뉴캐슬은 개막전에서 사우샘프턴을 1대0으로 제압한 뒤에 2라운드 본머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뉴캐슬은 시즌 초반 빈곤한 득점력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과 토트넘 모두 부상자가 많습니다. 뉴캐슬은 조일락이 카라바오컵에서 허벅지를 다쳤고 보트먼, 칼럼 윌슨, 루이스 마일리와 파비안 사르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뉴캐슬은 이적 시장 막판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마크 게이와 연결되고 있지만 영입에 성공하더라도 토트넘전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센터포워드 도미닉 솔란케와 중앙수비수 미키 판더벤이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솔란케는 레스터전 부상으로 회복 중에 있는데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란케와 판더벤의 부상 외에도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뇌진탕으로 우도기가 햄스트링 통증 호소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더펜이 출전하지 못하면 라두드라구신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중원은 파페사르와 제임스 메디슨, 이브비수마로 예상됩니다. 2라운드에서 대성공을 한 3톱은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셉스키로 구성됩니다. 손흥민은 에버턴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롤로 최전방을 좌우를 가리지 않고 휘젓고 다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버턴전에서 손흥민이 수비수를 2명에서 3명을 끌고 다니면서 많은 공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2023-24 시즌 리그 16라운드에서 뉴캐슬을 4대1로 완파했던 경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동무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가디언은 당시 손흥민을 막던 뉴캐슬 수비수 키어런 트리피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그날 경기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과 맞서게 된 뉴캐슬의 오른쪽 윙백 트리피어에게는 악몽 같은 경기였다. 손흥민은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모두 개인 돌파로 만들어냈다. 트리피어를 개인 전술로 따돌린 뒤 땅볼 크로스를 통해 발만 갖다 대면 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했다. 26분 데스티니 우도기가 38분에는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혜택을 입었다. 오늘 영국 매체들은 오는 뉴캐슬도 손흥민의 동무대가 재현될 것이다. 뉴캐슬에게는 악몽 재현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존슨에 대한 논쟁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지난 레스터전 이후 포스텍이 존슨을 특별히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쟁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웨일즈 국적으로 2019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2022-23 시즌 노팅엄 소속으로 모든 대회 44경기에 출전해 10골과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눈여겨본 토트넘이 무려 4,750만 파운드, 약 7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후 존슨은 토트넘 입단 후 첫 시즌에 5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새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존슨은 오른쪽 윙어로 붙박이 선발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트넘 일부 팬들은 존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양아들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미 와라와 풋볼 런던은 브레넌 존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하라는 존슨의 경기력이 그의 높은 이적료에 걸맞지 않으며 현재의 폼으로는 팀에 기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존슨의 공 컨트롤 능력과 마무리 능력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오하라는 존슨이 현재의 경기력과 폼을 가지고는 팀에 절대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풋볼 런던도 존슨이 팀의 공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팀의 공격 흐름을 저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존슨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기대 이하였으며 그의 개인기와 드리블이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매체는 존슨이 측면에서 충분한 위협을 가하지 못했고 그의 움직임이 상대의 수비에 쉽게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영국 매체들은 웨일즈 국적의 브렌넌 존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더 레인앤백은 존슨이 포스텍 감독의 전술에 잘 맞는 플레이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매체는 존슨의 속도와 측면 플레이가 팀의 공격 전개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존슨이 공간을 넓히고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포스텍의 전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존슨이 토트넘에서 그의 잠재력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하며 기량이 점차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또한 존슨의 빠른 속도와 드리블 능력이 상대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은 포스텍이 계속 출전시키다 보면 재능이 발휘될 것이니 기다리라는 주장입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는 브레넌 존슨의 토트넘 첫 해는 성공적이었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먼저 포스텍 감독이 존슨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은 존슨의 속도와 넓은 측면 플레이로 미드필더나 인버티드 풀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며 감독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존슨이 득점 상황에서 반대편 측면에서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장면들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훈련의 결과라고 포스텍은 항상 긍정적으로 인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포스텍은 존슨의 빠른 속도와 드리블 능력이 토트넘에 꼭 필요한 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존슨이 레스터전에서 거의 선제골을 넣을 뻔했고 에버턴전에서는 첫 골의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존슨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존슨이 첫 시즌 11월에서 1월 사이에 13경기를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당시 교체로 출전해서 다시 자신감을 찾는 맹활약을 펼친 경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애슬레틱은 브레넌 존슨은 시즌 개막 후 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일부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점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존슨은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팬들의 타깃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존슨은 엔제 포스텍 감독의 신뢰를 받는 이유가 있다. 존슨은 측면으로 넓게 빠져 미드필더나 안쪽으로 들어오는 측면 수비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또한 수비적인 노력도 적극적이다라며 그를 향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존슨이 있어야 손흥민이 살아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무작정 감싸고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뉴캐슬전을 망치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